예, 그 아이가 유치원에 가면 무엇보다도 그 친구들 가운데서 좀 치이지는 않나, 선생님한테 골고루 좀 보호를 받나 이런 점이 걱정일 텐데요. 가끔 이렇게 얼굴을 붉혀오는 애도 있고 예, 멍이 들어서 오는 경우도 있어서 엄마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어머니도 5살짜리 딸이 유치원에 갔는데 뭔가 좀 잘 못 지내는 것 같아서 사연을 보내오셨는데요. 예, 사연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5살 둘째 딸이 3월에 새롭게 어린이집 옮겨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지난달부터 선생님이 저희 아이가 장난을 당해서 울 때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 며칠 제가 하원 때 아이들이 노는 걸 보니 남자애 둘이 저희 딸에게 짓궂은 장난을 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놀다가 갑자기 저희 아이에게 다가와서 가슴을 콩콩 때린다거나 저희 아이가 이불 개고 있는데 등에 엎힌다거나 방문을 못 나가게 막는 행동들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 아이는 큰 소리로 하지 말라고 싫다고 하는데도 아이들은 계속 그러더라고요. 결국 저희 아이가 울게 되고 어른들이 말려야 남자애들은 그만둬요. 어제 또 한 아이가 그러길래 그 아이를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진지하고 낮은 목소리로 또 그러면 엄하게 혼낼 거라고 얘기했어요. 저희 아이는 한 번도 다른 아이를 때린 적이 없는 아이인데요. 신체적인 반격이 없을 거란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하는 건지 그 남자아이들의 심리가 궁금해요. 저희 아이는 친구들과 노는 방법을 아직 잘 몰라서 병행놀이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아이들과 잘 어울리게 하려면 어떤 걸 도와줘야 할까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짓궂은 장난을 해서 자주 우는 딸아이 때문에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네, 5살이면 네. 뭐 사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딸이 유치원에 다니죠? 네. 네, 뭐 좀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나요? 저는 장난 때문에, 짓궂은 장난 때문에 울었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었고요. 근데 이제 같이 놀다가 이렇게 부딪혀서 세게 머리 부딪혀가지고 울었다거나 멍들어 운다거나 꼭 근데 나 남자애들이랑 부딪히더라고요. 장난 아닐까요? 그런가 봐. 그랬다는 얘기는 뭐 1년에 한 몇 번 듣는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부딪혔다고 하는데 그럼 그런 일들을 좀 겪기는 하는 거네요? 네네. 그럼 그럴 때 딸아이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딸아이는 이렇게 남자애들하고 일단 잘 어울리질 않더라고요. 어울리지는 않고요. 지금 이렇게 노는데 자꾸 뭐 자기들 여자애들 노는데 끼어들고 방해하고 괴롭히고 이러면 이렇게 하는 패턴이 있어요. 하지마 뭐 이렇게 하다가 하지 말라고 선생님한테 이른다 여주 진짜 가서 이르고 뭐 이렇게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대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지금 이제 엄마가 봤을 때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아이가 하지 말라 그러는데 애들이 지금 계속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 꼼꼼하게 보는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네. 뭐 가슴을 콩콩 때려서 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이불을 개는데 와서 엎히고 방문을 못 나가게 하고 이런 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선생님이 중재를 안 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그 부분이 제일 보통 계속 이게 계속 연이어 나타나면 그렇죠. 어느 지점에서는 보통 개입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울게 되기 전에 그래서 지금 애가 네 선생님한테도 얘기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그렇게 써 있었죠. 잘못 봤나요? 선생님 신경민 씨 아이만 그러나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말한다. 큰 소리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결국 우는 것 같아요. 예, 먼저 울고 선생님이 아니요 여기 저희 아이는 큰 소리로 하지 말라고 싫다고 하는데도 애들이 계속 그런다고 네.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뭐 싫다 하지마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좀 주목을 하고 네. 너 이렇게 하지마 뭐 친구한테 그러면 안 돼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냥 아이들이 몇 번 그러고 하지 말라는 데도 해서 울고 이렇게 끝나면 네. 이게 전체 단계가 아니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지금 촘촘하게 애를 돌보지 못하거나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5살이면 당연히 이거를 애들끼리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먼저 알아보셔야 되는 건 선생님이 그 상황을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냥 저도 약간 선생님이 먼저 아이가 장난을 당해서 울 때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했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약간 제3자 같아요. 예, 그래서 아예 좀 그만 울게 해달라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건가? 저는 살짝 당한 게 얘네들이 장난을 얘한테 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장난치는 친구들 때문에 애가 운다 그래서 장난을 그냥 어머니한테 쓰셨겠죠. 네, 어쨌든. 그래서 그 의미가 일단 네. 정확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선생님한테 그 일련의 상황들을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또 확인해 보실 게 남자애 둘이라 그랬는데 항상 같은 애들이 그러는지. 네. 한 반에 한두 명씩 있잖아요. 그러는 아이들이 네, 있죠. 예. 이제 지금 남자애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남자애로 갔어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정해진 한두 명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자애 여기서 한번 억울해지고. 네. 그리고 당해서 운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이 말을 정말 이렇게 했으면 약간 얘가 좀 잘 울어요. 그런 뉘앙스. 네, 그런 뉘앙스가 좀 예.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얘가 울기만 하냐, 뭐 그다음에 주로 어떤 상황에서 그러냐 해서 엄마가 좀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왜냐면 학교 이전 단계는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애들한테 생기는 일들은 교사가 학교보다 훨씬 더 이렇게 개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아이가 하지 말라 싫다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아이는 좀 순한 애 같아요. 그래서 의사표현도 지금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것도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즉 다 합치면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다. 지금 특정한 애가 딸을 계속 좀 장난을 치고 괴롭히는 건지, 아니면 딸아이가 조금만 괴롭혀도 잘 우는 애인지, 뭐 아니면 자기가 할 말을 못하고 상황을 빨리 전달하지 못하는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이상한 일단은 선생님이 이 상황을 다 알아야 됩니다. 네. 그렇죠. 다 알고 이러이러해서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개입한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그 상식적인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의사 표현을 한다라고 해도 이게 그냥 처음에는 꾹 참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터뜨리는 아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조금 더 효과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무래도 어쨌든 선생님과 이야기하셔서 정확히 알아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또 두 번째로 궁금하신 게 아이가 주로 이제 병행놀이를 주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게 하려면 어떤 걸 도와줘야 될까 이렇게 질문도 하셨는데요. 여기도 되게 명제가 하나 있는데요. 병행놀이를 하면 어울리지 못한다. 따로 그냥 자기 혼자 노니까. 근데 이제 병행놀이는 같은 자리에 있지만 서로 그쵸. 상호작용 안 하면서 노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병행놀이는 뭐 한 2세에서 5세 사이에 이제 주로 보이는 형태인데, 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병행놀이를 하면 놀이 형태가 미숙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10살짜리도 같은 방에 앉아서 서로 딴 책 보거든요. 네. 병행놀이예요. 네. 그럼 얘는 미숙한가? 근데 이제 병행놀이 다음이 협동놀이거든요. 뭐 서로 상호작용하고 도우면서. 근데 그 단계가 올라가서 협동놀이를 한다 해서 모든 시간을 협동놀이를 하진 않습니다. 이게 섞여서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필요에 따라서 협동놀이를 하면 되지 모든 시간을 협동놀이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가 지금 주로 병행놀이를 하고 있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협동놀이를 다른 애들이 할 때 얘가 할 수 있는지, 그것만 가능하면 실은 아이들과 어울리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그냥 유치원 선생님께 여쭤봐서 선생님이 그냥 잘 놀아요 이렇게 하시면 큰 문제가 없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겪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많은 거. 저희 아이도 특히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명확해서 보면은 그냥 자기 혼자서 딴 거 하고 놀고 있을 때도 꽤 많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놀 때도 있지만 네. 그러면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집단에서는 엄마들은 뭐 이렇게 안 어울리거나 못 어울리거나 따돌림 당하는 거를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사실
아이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가장 중요한 건 남을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 맞으면 엄마 마음은 찢어지지만 맞는 게 이렇게 맞은 아이, 누군가가 누군가를 때렸을 때 거기서 훨씬 더 문제가 되는 건 때린 아이거든요. 그리고 때린 아이들은 훨씬 더 소수지만 훨씬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아이가 좀 조용하고 남을 때리지 않는다는 건 하나도 걱정할 일이 아니고요. 지금 아직 학교도 안 간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애들이 행동 통제를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 선생님이 이거는 통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모르시면 애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잘 봐주세요 하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선생님과 조금 더 깊은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고학년을 키우신 엄마가 좀 색다른 문제를 저희한테 보내셨는데요. 일단 좀 사연 읽어주시겠어요? 예, 읽겠습니다. 초등학생 단톡방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5학년 여학생 반에서 하는 단체 카톡에 대한 상담 요청드립니다. 단톡의 특성상 반 아이들 중 10명 내의 아이들만 댓글을 달고 있더라고요. 초반에 댓글을 열심히 달던 몇 명의 아이들은 지금은 전혀 댓글을 달지 않고 있고요. 우리 아이는 스마트폰이 생긴 지는 이제 석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우리 아이는 현재 단짝만 반에서 소통하는 것 같고 학교에서 다른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라는 말은 거의 한 적이 없어요. 스마트폰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는 돈독하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성향상 단톡에서 어느 정도 아이가 활발하게 댓글을 다는 것 같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건 나름 애들이 단톡방 규정을 만들어서 비방, 욕설 없이 진행되고 있기는 한데 다수가 있는 단톡방에 소수의 아이들만 참여하는 댓글에 우리 아이가 참여하고 있다는 게 저는 싫습니다. 추후 혹시 단톡하면서 오해나 문제가 될까 걱정이 되는 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서 친구들과 돈독하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요. 이러한 생각이 앞서서 걱정하는 불편한 것일까요? 갑자기 단톡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전혀 이유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5학년 딸아이가 이제 SNS를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톡방 활동을 하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걱정되는 점들에 대해서 질문 주셨어요. 세상이 급격하게 바뀌니까 엄마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이제 애들이 경험하는 경우가 이제 점점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뭐 애들도 그런 거 있죠. 뭐 엄마는 모르는 걸 한다든지. 아직은 저희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그런데 그 첫째 아이가 이제 게임을 슬슬 시작하게 되면서 제가 모르는 세계로 핸드폰 게임이 아니면 컴퓨터 게임? 그 핸드폰으로 하는 게임인데 이제 규칙은 제 핸드폰에 깔아놔서 제가 있을 때만 시간 정해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뭔가 제가 모르는 용어를 쓰면서 너무 흥분하면서 빠져드는 게 아빠는 알 텐데요? 그죠. 아빠는 예, 되게 좀 공감하는 면이 있긴 하더라고요. 같이 하나요? 같이는 안 하는데 게임할 때 계속 뭐 저랑 그 둘째 아이가 말을 걸면 집중하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중요한 순간이라고.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 가입은 했는데 페이스북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애들이 요즘 그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가끔 연예인들이 옛날에 뭐 페이스북에다가 뭐라고 쓴 게 올라와서 막 문제가 돼서 야, 너네 페이스북에 아무거나 쓰지 마 이랬는데 최근에 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버드대에 입학생 중에 예전에 그 레이시즘인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쓴 애가 있는데 그래서 입학이 취소됐어요. 아까 페이스북에 그런 걸 썼던 것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명문대학에서 꼭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자랐나 뭐 이런 것도 뭐 대학 입시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어머, 하버드에 못 가면 어떡하지? 오로지 그것 때문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 미리부터 관리를 해줘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뭐지? 나무니까. 산부인과 다 조리원 뭐 이렇게 쭉. 네. 뭐 어쨌든 근데 이제 이럴 때마다 엄마들이 이렇게 덜컹덜컹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모든 새로운 거를 다 아이와 관련된 자극으로 보면 아마 심장병이 다 생기지 않을까. 그죠. 근데 또 제가 아는 분야면 이 정도는 괜찮아 뭐 이런 게 좀 생길 텐데 저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안 하고 있고 전혀 모르는 분야에 애들이 빠져드는 걸 보면 그냥 막 불안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유튜브. 네. 이렇게 병원에 어머니들이 오시면 애가 뭐 하고 노나 그럼 요즘은 다 유튜브 본다 그래서 네. 그 유튜브 말고 딴 건 안 하나요? 했더니 어쨌든 그거를 제일 좋아하는. 유튜브로 또 찍으려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만들죠. 초등학생쯤 되면은. 그래서 특히 부모 중에서 엄마는 아이를 키울 때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안전이에요, 안전. 네. 그렇죠? 엄마가 제일 긴장하고 불안할 때가 안전이 위협받을 때인데 사실은 새로운 건 대부분 다 안전하다는 검증이 아직 되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상황 자체가 엄마를 좀 되게 긴장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뭐랄까 예민해지게 만드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도 아이가 이제 처음으로 단톡방이라는 걸 그렇죠. 하는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지금 네. 신경이 많이 쓰이시는 것 같아요. 사실 단톡방은 신경생도 하죠. 예, 저는 하죠. 단톡방이 너무 많아요. 저는 딱 하나인데요. 아, 네. 저희 과에서 이걸 사무용으로 씁니다. 뭐 단톡방 써보니까 너무 귀찮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는 다 하는 거면서 애들이 이제 처음 하면 되게 걱정을 하는데 이렇게 쭉 나이가 들수록 계속 이렇게 애가 새로운 상황에 갈 때 걱정하시는 분은 거기까지 가시더라고요. 군대. 군대 가는 거에 대한 거. 네, 그래서 애가 입대하면 그 앞에 부대 앞에 라면 가게를 하겠다는 분도 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취업을 하면 또 이제 병원에 간호사들이 있는데 신입 간호사들이 집에 일찍 안 오면 엄마들이 이렇게 전화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네. 우리 아이가 퇴근할 때가 되는데 왜 퇴근을 안 시켜주세요? 네. 그래서 사실 엄마가 얘를 본인이 편할 때까지 안전하게 지키려고 한다면 얘는 아무 데도 안 가야 돼요. 나중에 결혼해서도 옆에 두고. 결혼이 뭐예요? 연애도 안 되죠. 그러네요. 결혼은 연애를 해야 되잖아요. 네. 뭐 아니면 뭐 엄마가 선택해주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랑 결혼하렴 이래가지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사실 많은 분야의 어떤 경험들을 이렇게 걱정이 많은 엄마들이 좀 차단하고 있는 경우가 제가 볼 땐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걱정이 많은 축에 속해서 이렇게 항상 내가 하는 이 정도가 맞냐, 적절하냐 이런 걸 계속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카톡을 애가 막 거기에 빠져서 쓰면 좀 기분은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아이를 그러면은 카톡을 그래도 마음대로 하도록 두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라고 하는 그 단어에 참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마음대로는 100%냐? 못하게 하는 건 0%냐? 근데 사실 사는 데 있어서 100이나 0은 가능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마음대로 하게 해야지. 그러면은 야, 네 마음대로 해주고 아무것도 관리하지 않는다는 거고 이거를 통제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1분 1초 하는데 항상 답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모든 새로운 것들은 관리하면서 시작해서 그 통제력을 애한테 넘겨준다. 그러니까 처음에 엄마가 규칙을 정해서 규칙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얘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으면 넘겨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단톡방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세상으로 오래 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핸드폰인데 저가 어렸을 때는 TV를 많이 보면 바보가 된다 그랬어요. 네, 저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 그렇죠. 너 바보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바보 상자라 예. 그랬어요. 그래서 못 보게 하면은 애들이 몰래 보면 그 TV가 이렇게 따뜻해지니까 네. 이제 부모들이 갔다가 이렇게 너 했지? 봤지? 그다음에 이제 걸레를 올려놓고 봅니다. 식으라고. 차가운 물에 적셔가지고 한숨 이내 거기까지는. 그리고 뭐 그 다음 단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저희는 TV를 못 보게 한 집안은 아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나왔을 때
컴퓨터 또 컴퓨터 많이 하면 애가 바보 된다.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3분의 1은 바보가 됐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물건만 바뀌지 계속 네. 문제되는 거는 되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보 된다고 아무리 해도 저는 안 들었던 것 같네요. 어떻게 해서든 TV 보고. 그렇죠. 바보가 됐었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처음 나타나면 불안한 나머지 이런 흉흉한 소문이 많이 도는 것 같아요. 아마 단톡방도 많이 하다 보면 지금 이 엄마가 걱정하는 게 뭐 단톡에서 애들이랑 톡하면서 오해나 문제가 되면 어떡할까.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만 애들을 사귀면 오프라인으로는 못 사귀는 거 아닐까. 네. 뭐 이제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걱정을 누구나 하는데 그러면 5살 더 많은 애들은 더 그런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은 채 내 처다이는 이제 그렇게 걱정을 한다는 거죠. 네, 맞아. 근데 지금 계속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고 새로운 게 앞으로 또 계속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부모들은 이 새로운 문물을 어떤 거는 접하게 해주고 어떤 거는 뭐 차단을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한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기준으로 세울 만한 게. 저는 이제 일단 대중성과 그 다음에 비용을 봅니다. 비용. 그러니까 비싼 거. 아, 예. 요즘 비싼 뭐 장난감도 꽤 있죠. 뭐 이렇게 차가 막 이렇게 전기로 가는 거 그거 비싸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뭐 BMW 이런 거 말씀하시는 네. 되게 벤츠도 있나요? 네, 비싸, 예, 벤츠도 있고요. 그런 차 되게 비싸죠. 한 2-30만 원은 되게 좋게 비싸지 나오고. 않나요? 그 정도 하던데 아. 저는 비싼 저한테 비싸네. 근데 저는 이렇게 딱 보면 이거 조금 갖고 놀겠다 싶은 거는 웬만하면 안 사줍니다. 비싼데 조금 갖고 놀겠다. 그래서 뭐 BMW인지 벤츠. 네. 그래서 이제 비용 그 다음에 대중성은 그 또래 아이 중에 되게 다수가 갖고 있느냐인데 사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대중성 같은 건 없어요. 왜냐면 애들이 이렇게 서로 협력놀이가 아니기 때문에 쟤가 갖고 있네 해서 내가 갖고 싶은 거지 이게 있어야 쟤랑 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근데 이제 뭐 팽이 이런 건 좀 같이 놀아야 되거든요. 네. 팽이 요즘 안 하나요? 블레이드라고. 이 블레이드. 네, 좀, 예. 근데 어쨌든 블레이드는 이제 애들끼리 모여서 하기 때문에 예. 이제 웬만하면 하나씩은 있어야 되죠. 네. 근데 애들이 이제 시리즈별로 다 갖고 싶어 하는데 그거는 비용상 안 되는 거죠. 아, 그죠. 그러니까 애들 보면은 시리즈별로 다 있는 애가 있고 그렇죠. 몇 개 갖고 있는 애가 이거는 좀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울려 노는 데는 몇 개만 있어도 되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많이 가지려면 부모가 비용 상관없이 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를 블레이드를 사줄 거냐 말 거냐 하면 되게 어렵다는 거죠.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많이 놀면 하나는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봤는데 한 15,000원? 2만원? 저 아직 블레이드를 안 사줘가지고. 네. 사달라고 안 했군요. 제가 물어봤어요. 안 사줄까 했는데 애가 싫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딴 걸 사달라고 관심이 없는 거죠. 예. 또 이런 분 있어요. 야, 요즘 애들 다 이거 갖고 논다는데 너는 왜 안 갖고 놀아서 사다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부모가 그걸 좋아하는 거겠죠. 그렇죠. 어울리는 게 좋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핸드폰은 뭐 그 반의 애들이 50% 이상 가졌을 때 사준다. 기능은 떨어지는 걸 사준다. 기능이 많을수록 애들이 이제 엄한 걸 하게 될 수 있거든요. 네. 기능을 떨어진 걸 사주고 그다음에 일단은 좀 엄마가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애들이 주로 뭘 하고 노는지. 그래서 처음 뭐 어플리케이션 깔 때마다 엄마한테 허락받아. 네. 얘가 주로 뭐 까는지, 그다음에 뭘 주로 하는지 하고 그다음에 시간, 그다음에 하면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정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카톡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근데 카톡은 조금 더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모르는 어떤 타인과 이렇게 즉각적으로 계속 상호작용이 네. 있는 거니까요. 그 남편 카톡에 모르는 여자애들이 많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렇게 레이더가 세워지면 그렇죠. 모든 걸 다 예. 아니면 여자 이름만 이렇게 많어? 네, 이렇게 그렇죠. 하고. 네. 뭘 그렇게 열심히 카톡을 하는 거지? 아니 지금 주말인데 누가 그렇게 카톡을 받아줘?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이제 모르는 타인하고 이제 소통을 한다는데 엄마가 좀 이제 확 예민해질 수 있는데 일단 카톡을 이제
카톡을 5학년이면 할 겁니다. 거의 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카톡을 깔고 이제 단톡방이 뭐뭐뭐 생기나 이렇게 같이 보고 근데 어디 봐 이렇게 하지 말고 너 뭐 단톡방이 뭐뭐뭐 있어 이건 이제 반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 몇 명이나 들어왔냐 하면서 이렇게 되게 관심이 많죠.하면서 물어보면서 정보를 캐야 됩니다. 뭔가 중립적인 정보부터 그렇죠. 해서. 이게 흥미를 보이면서 네, 네. 그러면서 뭐 저 같으면 이러죠. 야 근데 요즘은 그런 데도 조금 이상한 거 올리는 애도 있다면서 그러면 얘가 이제 엄마가 친구를 착각하고 얘기를 합니다. 네. 뭐 이렇게 하고 뭐 저는 그런 것도 많이 해요. 야 요즘은 노는 애들은 무슨 옷을 입니? 그럼 이제 얘기를 막 해주면 이제 애랑 맞춰보는 거죠. 우리 애가 그런 예. 옷을 입느냐. 그래서 엄마가 처음부터 촉을 너무 이렇게 곤두세우면 애들은 경계하면서 엄마한테 숨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취조하듯이 들어가면 안 그렇죠. 되는 거죠, 처음부터. 야 엄마가 들어보니까 요즘에 이런 일도 있다는데 혹시라도 이상한 글을 쓰거나 뭐 네가 모르는데 너한테 뭔가 이렇게 톡을 보내는 사람 있으면 엄마한테 알려줘.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그래서 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그다음에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냥 감시하듯이 중간중간 보기보다는 뭔가 아이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근데 사실 엄마가 감시하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너는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어. 이런 거거든요. 네. 뭐 옛날에 이거 정말 옛날 얘기인데 옛날 저 학교 다닐 때는 교회 가면 그 이성 친구 만나러 간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교회 오빠. 그렇죠. 예. 그렇죠. 교회 오빠. 요즘은 없나요? 요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교회 간다 그러면 야, 너 남자친구 사귀러 다니지? 뭐 이랬는데 이제 집에다 얘기하면 너 교회 또 가? 이렇게 하고 노려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는 정말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오빠 만나러 간다면 기분이 나쁜데 그래도 뭔가 갈 때마다 마음이 찜찜하거든요. 그러니 차라리 뭐 교회 가서 뭐 해? 거기는 누구누구 있어? 뭐 이렇게. 그래서 애들이 나아가는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엄마가 걔랑 같이 바라봐 줘야죠. 그리고 걔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조언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면 뭐 단톡 톡 하다가 엄마가 그러면 또 애가 그다음에 텔레그램도 바꾸겠죠. 더 모르겠는 걸로. 어제 최근에 알았는데 네. 그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그 컴퓨터를 이렇게 하고 시간이 되면 꺼지게 하는 차단 프로그램을 깔았는데 최근에 그러더라고요. 자기 그때 풀었다고. 네. 기술적인 면은 애들을 따라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괜히 신경전 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엄마랑 같이가 힘들 땐 네가 도움을 청할 수 있어. 너는 네 친구들이 하는 거 어느 정도 하는 거는 괜찮아. 이제 이런 메시지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새로운 거를 접할 때 그냥 뭔가 위에서 감시하는 시선이 아니라 옆에서 같이 그렇죠.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이야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뭔가 새로운 문물 중에 이거를 접하게 해줄 것이냐 말 것인가를 정할 때 얼마나 대중화되어 있느냐. 한 50% 정도 썼다 싶으면은 같이 쓰게 그건 해줘라. 집집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나는 30이면 해줄 거야 이런 분도 있고요. 70일 수도 있고 저는 한 5, 60이었어요. 예,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접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사연 여기서 마칠까요? 네, 그러죠. 네.